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로, 진입로, 진입도로, 통로, 통행로, 접속로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한 진입로 관련 용어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형태나 현황 지목을 나타내는 용어는 도로, 진입로, 진입도로, 통로, 통행로, 접속로 등이고, 사유지이면 소유자의 사용수납이 필요한 건데, 사용수납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용어는 사실상 도로, 현황 도로, 관습상 도로 등이 있습니다. 사용승낙 필요 여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도로, 진입로, 통로, 접속로 차이점과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란 건축법 도로를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 제2조 1항 11호에는 가목의 법정도로와 나목의 지정도로가 있는데, 이 5가지 도로에 접하면 건축허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도로란 건축허가가 가능한 진입통로를 말한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건축법 지정도로는 지목 변경 및 분할이 의무가 아니므로 지목과 상관없이 너비 기준에 맞고 실제 이용 상황이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상태이면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입로와 접속로는 주로 개발행위 허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국토계획법이 정한 기반시설인 도로, 즉 건축물에는 진입통로가 있어야 형질변경 목적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허가에서 진입로를 확보하면서 이미 만들어진 현황도로, 건축법 도로를 포함해서요, 현황도로에 접도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2조 1항 11호 가목의 법정도로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도로 점령 허가와 연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나목의 지정도로에 연결할 때에는 그냥 이용해도 되지만, 만약 지정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인 경우에는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여야만 건축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현황도로도 없고 새로이 이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면 개발행위 허가 및 전용 허가를 통하여 건축법 기준에 맞는 진입로를 허가 신청자가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의 진입로, 접속로는 이런 것이고요. 세 번째로 통로나 통행로란 건축법 도로가 되기 전의 사실상 건축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를 우리가 말하는 것인데, 건축허가의 접도 의무의 충족 여부 및 점유자의 부당이득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법원 판결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도로, 진입로, 진입도로, 통로, 통행로, 접속로 등의 용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허가에는 건축법 44조의 접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도로이든 어떤 현황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로이든 그보다 먼저 건축법 44조가 규정한 접도 의무를 충족시킬 수 있다면 이런 용어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건축법 44조 보겠습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이때의 도로는 건축법 도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법 2조에 정의되어 있는 건축법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한다. 건축물의 대지는.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2. 건축물 주변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돼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자, 건축법에서 접도 의무를 부여한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강조를 하면 해당 건축물에 진출입하는 차량 및 사람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재난 시 긴급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는 공공복리의 증진에 있다. 자, 국토부에서 유권해서가 한번 한 거 읽어볼게요. 건축행정 길라잡이 323쪽에 보면 이는 건축물의 건축 이후 해당 건축물에 주거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면 물론 화재, 재난 등의 발생 시 긴급 차량의 진입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건축법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며 라고 접도 의무, 즉 건축법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건축 허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이유, 목적을 이렇게 국토부는 유권해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현황 통로 용어를 어떤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그 통로가 보행 및 자동차 통행 공간을 건축법이 요구하는 접도 의무 목적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건축허가에서 허가권자가 허가 신청 건축물이 마땅한 진입로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은 반드시 너비 4m 이상의 건축법 도로에 2m 이상이 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 제44조 1항 단서에 의해서 해당 건축물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건축물 주변에 건축물이 지어질 수 없는 공지가 있는 경우라는 예외도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례 대법원 98도 18229 판결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토지가 건축법 소정의 도로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하상도로나 제방위의 도로를 이용하여 간선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경우 구건축법 33조 1항 단서 소정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런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로 진입로, 통행로, 접속로 등의 차이점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용어의 차이는 그리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